시험을 사실 이제 내신이 점점 내신이 중요한 상태인 거니까 1등급으로서 쭉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런데 그래 4%지. 지금 100명이면 4명이고 300명이면 12명입니다. 아니죠. 300명이면 9명이 맞지? 12명. 네네. 그렇게 될 수 있는 인원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야.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되냐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첫 번째 10번의 시험 중에서 한 번의 시험을 치르는 거야. 지난 일은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시험 제가 이제 학원을 3개 다니는데 네. 세 개 시험 다 맞췄거든요. 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열심히 미안하고. 우리 나도 애들이 뭐 찾아주고 인생의 5%밖에 안 지났을 그 10번 중에 한 번인데 그 다음에는 이거야. 내가 생각할 때 이제 사람은 그래 만각의 동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성의 동물이기도 한 건데 자신의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겠구나 혹은 어떤 방안이 나에게 필요하겠구나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만큼 멍청하고 바보스러운 짓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 한두 번의 실수와 한두 번의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한두 번의 실수와 한두 번의 잘못으로 세 번째, 네 번째까지도 같은 실수와 잘못이 반복이 된다면 그거는 인간으로서 자격 박탈이야. 왜 인간으로서 자격 박탈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게 누구냐? 인간이야.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간이 돼서 자신의 그런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반성하고 그래서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데 힘쓰지 않는다면 인간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거죠. 난 그렇게 생각해. 중요한 건 이번 시험을 계기로 내가 부족한 점이 이거구나. 앞으로는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해야겠구나.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렇게 좀 문제를 풀면 좀 더 효율적으로 혹은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오늘 문제풀이를 그러니까 그 중간고사 리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게 중간고사 리뷰를 하는 가장 주된 목표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스스로 내 시험지를 통해서 돌아보는 거랑 내가 같이 여러분들에게 풀어주는 거랑 그런 면에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본 기억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좀 뭐랄까 억울함과 울분과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을 때가 지금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죠. 기말고사 때 또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시험지를 다 얻었으니까 이 시험지를 다 여러분께 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복사를 다 했어. 그래서 우리 전에 그 쪽지 시험 본 거랑 그 다음에 처음에 시험 본 거 있었죠? 레벨 테스트 했던 거. 그거를 지금 파일로 다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번 중간고사 시험지까지도 다 여러분들 거를 모아둘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말고사 들어가기, 기말고사 대비 전에 지금 학교별로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많이 틀린 문제를 쭉 리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때 다음 주부터 이제 기말고사 준비를 하는데 다음 주 예를 들면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이 조였다가 풀었다가 조였다가 풀었다가 지금은 좀 약간은 느슨하게 갈 때인 거야. 기말고사 다음 주부터 이제 기말고사 대비를 하는데 그때에서는 이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하자. 이렇게 그래서 시험 전에 기말고사 준비하기 전에 중간고사 리뷰를 그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유형을 보면 사실 나는 여러분들의 시험지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시험지와 다른 학년의 시험지까지 다 보잖아. 거기에 나오는 작품들이 다 뻔하거든. 그 뻔한 것들을 다 모아서 하기에는 쉽진 않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냈는데 같은 지문을 다른 학교에서 이렇게 냈네. 지금 이 지문이 2학년 때도 나오는 거네.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확인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지문을 대하는 어떤 그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험 전에 그렇게 좀 리뷰를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내가 연휴 동안에 생각했던 거 하나는 이거야. 시험지 리뷰를, 중간고사 리뷰를
지금 바로 할 것이 아니라 기말고사 전에 해서 우리 중간고사 때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 그때의 울분과 억울함과 아쉬움과 이런 것들을 되살려서 그 힘으로 기말고사를 좀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거 하나와, 두 번째는 우리 지금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없겠죠? 오늘 다 왔잖아. 네, 오늘 두 명은 이제 내일, 오늘 못 오는 친구는 내일 올 테니까. 어쨌든 혹시 몰라서 이제 찍어 놓긴 하는 건데, 지금 4개의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3개죠, 3개. 하나는 이렇게 화작 딱풀, 그 다음에 내넘수복, 그리고 주간과제물, 이렇게 3개의 유인물을 드렸는데, 이제 내가 그 단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뿐 아니라 다른 지역, 다른 학년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좀 문제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넷플릭스를 보면서 골똘히 고민을 좀 했습니다. 영화 내가 뭘 좋아하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액션을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존 윅 3가 개봉이 됩니다. 그 19금인데? 아닌가? 맞아요. 맞지? 그게 또 액션이 선정성은 없는데 그냥 좀 잔혹성이 좀 있죠. 되게 재밌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이번에 3편이 시리즈 트릴로지라고 하죠. 3부작 마지막 편.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1, 2를 보고 난 다음에 3를 보면, 근데 사실 얘는 액션 영화나 그렇게 스토리가 이렇지도 않아. 그 어벤져스 시리즈 이런 것처럼. 어쨌든 그거를 보면서 이제 딱 보고 난 다음에 머리가 하얘지거든. 아무 생각이 안 드니까 한 2시간 동안 멍한 상태로 있는 거야. 그냥 눈으로만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민의 결과가 여기 이제 가지합니다. 넘겨봅니다. 지금 사실 내가 이제 과제물을, 이렇게 주간 과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쪽지 시험은 수업에서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치렀잖아. 그래서 수업을 조금 강조 혹은 강화하는 어떤 입장으로서 쪽지 시험을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업 중에 했던 것들을 실제로 한번 연습해 볼 수 있는 측면에서 주간 과제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주간 과제물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하느냐가 여러분들이 평소 국어를 공부하는 학습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새삼 깨달아서 어떻게 하면 이 주간 과제물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요거를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간 과제물의 쪽지 시험입니다. 이거 시험 본다고요? 그럼요. 네. 왜요? 좋아요. 그리고 요 쪽지 시험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푸는 거에 준해서 쪽지 시험을 낼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번 쪽지 시험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문제풀이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그리고 독해와 연결될 수 있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시험이 그냥 풀어보기만 하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이거 시험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시험 봅니다. 요거를 어떻게 시험 보는지 이제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헤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는 게 국어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또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학습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왜?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못 보는 건가? 일단 한 장을 넘겨보시면 1일차 문제가 있습니다. 1일차 문제를 보시면 화법 문제죠? 토론이야. 화법 문제에서도 내가 쪽지 시험을 내겠다는 거야. 어떻게 내느냐? 1번 문제를 봅니다. 1번 문제를 보니까
위 토론 과정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하나의 선택지가 틀렸다는 얘기지. 그럼 나머지는? 맞아요. 그렇죠. 그럼 뭘 이걸 이제 활용을 해서 쪽지 시험을 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1번 선택지가 맞는 이유,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지문에다 밑줄 치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단 근거죠. 아, 나는 이 부분을 통해서 1번 선택지가 맞았다. 그 다음에 2번 선택지가 맞았다. 3번 선택지가 맞았다. 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에다가, 판단을 한 부분에다가 밑줄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 문제를 푸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거지.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다? 그렇게 풀지 않았다? 그러면 이 주간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넘깁니다. 독서 지문이 있죠? 그럼 이제 다 끝까지 설명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공부할지를 알려줄게. 독서 지문에서는 두 가지를 물어볼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OX는 잘 안 할 거야. 독서 지문에서는. 그럼 또 읽어야 되잖아. 좀 한번 공부를 제대로, 내가 제대로 읽었다고 한다면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쪽지 시험을 내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풀 때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번 풀 때 제대로 푸는 건,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우리가 독서 지문을 읽고 난 다음에 끝까지 다 읽었어. 한 편의 글을.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내가 글을 제대로 읽었다면 머릿속에 뭐가 남아야 되지? 글의 구조가 남아야죠. 그렇죠? 글의 구조를 잡아두고 거기 안에다가 세부적인 정보를 집어넣는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는, 아, 그렇죠. 수업이 좋죠? 네? 나도 좋아. 나도 웃으면서 수업하잖아. 그래, 안녕. 네. 그래서 읽고 난 다음에는 글의 구조가 남아야 되는데, 그거를 물어볼 거야. 이 글의 구조를 도식화시오. 라고 하면, 우리 1문단 밑에 2문단, 3문단, 그 다음에 4문단, 5문단. 우리 수용도라고 밑으로 가지쳐 내려가는 거 있죠? 이런 거를 물어볼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해서 구조화시오. 문단별로.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오른쪽. 계속해서 이쪽입니다. 두 번째 지문이야. 오른쪽을 보시면 보기가 나오죠? 찾았어? 지금 얘는 그 두 개의 그래프와 관련돼서 어떤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딱 이 글을 제대로 읽었다? 그럼 이 보기를 보는 순간 가 상품은 어떤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나 상품은 어떤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바로 나올 거야. 그래서 얘는 빈칸 채우기를 할 겁니다. 암기가 아니잖아. 그냥 한 번 제대로 읽으면 돼. 한 번 제대로 읽고 한 번 머릿속으로 구조를 되짚어 본다면 이 독서랑 그 다음에 화작 문제는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이 쪽지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가 신경 쓴 부분은 여기보다는 당연히 문학이야. 지금 우리 2학년 때까지 뭐 하는 거라 그랬어? 2학년 때까지는 문법과 문학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아가는 거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모의고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런데 이걸 이제 이따 문학 설명하기 전에 6번 문제를 보세요. 6번 문제도 쪽지 시험에 활용해서 어휘 문제를 낼 겁니다. 사실 문법하고 문학하고 그 다음에 독서를 제대로 읽어서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져 있다 라고 하면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시험이 어휘 시험이거든. 어휘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지금 이 6번과 같은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적용해 볼 수 있는 쪽지 시험을 낼 건데, 지금 기억을 보면 기억이 깔리다죠? 네. 얘가 동사지? 동사니까는 서술어로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럼 얘 의미가 구체화되고 분명해지려면 얘가 어떤 단어와 호응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서술어이기 때문에 어떤 단어와 호응하느냐?
1차적으로는 당연히 주어랑 호응해야겠지. 그러니까 주술관계 확인하고 혹은 목적어와의 관계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깔리다의 구체적인 의미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그 기억에서 뭐가 깔리는 거야? 심리가 깔리는 거죠. 네. 됐어? 그러면 이 심리라는 단어의 의미적 범주와 일치하면 걔가 같은 의미야. 그 범주와 벗어나면 다른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1번 선택지요. 깔렸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만 보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얘가 문장 끝에 올 수 있게끔 걔의 문장을 조금 바꿔서 접근을 해야지. 뭐가 깔린 거야? 그렇지. 빵이 깔린 거죠. 그러면 빵의 의미 범주, 그 다음에 심리의 의미 범주가 겹쳐 안 겹쳐? 안 겹치지. 1번 답이 아닌 거야. 2번도 해볼까? 2번 뭐가 깔렸어? 돗자리가 깔렸죠. 그럼 얘도 심리랑 의미 범주를 비교 대조해보면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럼 2번도 아닌 거야. 3번 뭐가 깔려? 의도. 그럼 의미 범주 심리랑 본다면 어때? 비슷하지. 그럼 얘가 답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러다가 의미 범주 비슷하니까 한번 다 넘어가면 안 돼. 얘는 우리가 정확하게 어휘를 아는 것이 아니잖아. 사전 보고 문제 푸는 게 아니지. 나머지 선택지도 봐야죠.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어? 그래서 지금 주관과제문에 나오는 어휘 문제도 쪽지 시험에 반영할 거야. 그 다음 쭉 넘어갑니다. 너무 많지 않아요? 네? 6문제씩, 10문제씩, 5인. 아유, 그러니까 다 못하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19쪽. 가장 마지막 19쪽에 9번 문제 있죠? 네. 한자 성어. 한자 성어도 딱 주관과제물에 있는 선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5개가 있는데 5개를 기본적으로 다 공부를 해야지. 어려워요. 내가 여기 있는 거를 하려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지금 이 정도 수준은 어려운 게 아니야. 어려운 한자 성어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거라. 5개를 다 내진 않습니다. 그 중에서 한두 개를 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좀 국어에 관심을 갖고 공부할 수 있는 습관, 태도 형성을 위한 쪽지시험, 이렇게 기분 좋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나만 기분이 좋은 거지? 3쪽을 봅니다. 난 이런 거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성적이 많이 좋아지겠다. 국어 실력이 많이 좋아지겠다. 무슨 소리야? 괴롭이. 사랑을 담아서 유인물을 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7번 문제를 볼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쪽지 시험을 하는 이유가 이 7번과 같은 문제거든요. 얘도 똑같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 그러면 얘는 하나만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맞는 거 아니야? 그럼 화류법. 지금 이 시에서 화류법이 나타나는 부분에 밑줄 치시오. 그 다음에 역설적 표현이 있다면 역설적 표현이 있는 부분에 밑줄 치시오. 그런데 제가 해설도 드렸잖아요. 해설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제는 어렵지 않아. 국어의 맹점이 그거거든. 내가 문제를 맞췄어.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개념을 난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데 그 착각을 여러분들이 그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쪽지 시험을 기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선택지에다 좀 밑줄을 쳐주세요. 1번 선택지입니다. 화류법에다 밑줄 치시고 2번은 역설적 표현에다 밑줄 치면 되겠네요. 3번은 세 부분으로 나눌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선택지를 세 부분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쪼개서 판단을 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3번 선택지 불완전한 문장 밑줄, 그 옆에 시상 마무리 밑줄, 그 옆에 시적 여운 밑줄.
이런 개념들을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한다. 그 다음 5번 선택지입니다. 종결형 밑줄, 그 다음 그 옆에 화자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밑줄. 자, 4번이에요. 응? 아니. 4번에는 그게 없잖아. 어려운, 그러니까 문학과 관련되는 용어, 개념이 안 나있기 때문에 밑줄 안 친 거야. 4번 아닙니다. 궁금하죠? 답 2번이에요. 답 2번이에요. 이거 나 답을 알려준다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다음에 6쪽을 봅니다. 내가 무슨 수를 쓰서라도 너희들을 다 1등급으로 만들 거니까 그런 오기가 생긴 게 아니라 그런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기 아닙니다. 6쪽이야. 6쪽에서 소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설을 읽는다라고 하면 두 가지가 파악이 돼야 되거든. 하나는 시점, 하나는 구성인데 그 구성은 장면을 나누는 것에서 출발을 하죠. 우리가 소설에서 장면을 나누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었어. 시간의 경과, 그 다음에 공간의 이동, 장소의 변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량입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이 지문을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장면을 끊어보시오. 혹은 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장면을 끊어보시오. 몇 개의 장면인가? 3개의 장면이다, 4개의 장면이다.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방학 동안 했던 것들이 여러분들 실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할 겁니다. 정답률 몇 생각하세요? 정답률. 무슨 그런 소리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인데 우리 친구 다 기본을 하잖아. 더워? 네. 아니 왜?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야죠. 더우면. 어디까지 나와요? 아니야.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이거 왜 이제 봤지? 몰라. 7번 문제. 이것도 우리가 아까 시에서 봤던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유행이랑 똑같은 거죠? 여기에서도. 밑줄 쳐볼까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요약특제식. 그 다음에 2번 서술자 교체. 3번 의식의 흐름 기법. 4번 서술자가 개입, 사건의 개입. 5번 현지형 어미. 그 다음에 생동감. 그리고 8쪽입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죠? (8쪽에) 장문 과제를 보시면 조건에서 두 번째 조건이 있죠.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예상 독자를 명시적으로 밝힐 것. 오늘 정민이가 처음 왔는데 정민이한테 질문하면 실례일 거 아니야. 맞죠? 오자마자 적응도 안 됐는데 갑자기 이상한 거 물어보고. 근데 물어봅니다. 명시적이 무슨 뜻이야? 확실히 뜻을 잘 모르죠? 명시적인 것은 보여주는 겁니다.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것, 보여주는 것이 명시야. 그러니까 예상 독자를 명시적으로 밝힌다 그러면은 단어를 쓰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독해하고 그 다음에 문학 감상을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뭐였냐면 문장이었거든.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 그 다음에 문단, 그 다음에 글 한 편,
아니면 시에서의 한 연 이렇게 됐던 건데 결국 문장의 의미를 이루는 요소는 어휘잖아. 그러니까 문제라든지 지문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은 이렇게 단어 시험을 또한 그 쪽지 시험으로서 확인을 할 거야. 아니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인지 다 알고서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문제를 냈다라고 하면 최소한 이거는 아주 알아야 되는 거구나 이 생각을 가져달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 영어 단어처럼 그렇게 외울 필요도 없다고. 내가 명시적이 무슨 뜻이냐 이거 쓰면 그렇게 안 하지. 그렇게 하면은 공부 시간 부족한데 어떡해. 명시적이라는 단어를 들어가 있는 문장을 주고 거기에서 뭔가 다른 하나 혹은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문맥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문제를 낼 겁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3번 문제예요. 그쪽에 3번 문제를 보시면 보기에서 세 번째 점이야. 의인법을 사용할 것. 이것도 일종의 조건인데 그럼 지금 모든 선택지에 의인법이 나타나느냐? 아닙니다. 여기에는 의인법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다른 표현 방법이 있는 것도 있어. 그것도 물어볼 겁니다. 다른 사용된 걸로요? 응? 다른 사용된 걸로. 예를 들면 얘 답은 3번이에요. 3번을 볼게. 그 3번에서 의인법 어디에 있어? 그렇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문화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1번도 한번 해볼까? 1번에는 여기는 표현 방법이 없네.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사라져가는 우리의 관심, 외로워하는 우리의 문화재. 이거네. 외로워하는 우리의 문화재가 의인법이죠. 우리 의인법 하면 6가지였잖아. 춤, 노래, 말, 감정, 미소. 하나가 생각. 이렇게 6가지. 이런 6가지 의미를 띠면 무조건 의인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5번에서는 의인법 말고도 하나가 또 있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 11쪽입니다. 11쪽에 7번 문제. 똑같죠? 현대시랑.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1이잖아. 거기에 있는 시어의 의미를 묻지는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물론 내가 이제 오늘부터 고전 시조를 다시 나갈 건데 거기에서 설명한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물어봐야지. 근데 그게 아니면 안 물어봅니다. 설명한 거에 준해서. 그리고 지금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어야 돼. 모르는 작품이라 하더라도. 왜냐면 이거 거의 다 풀어줬잖아.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14쪽) 여기 시나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나리오를 보면 얘는 인위적으로 장면이 구분되지. 샵 넘버 이렇게 해서 장면 표시를 통해서 지금 그 장면이 구분이 되는데
얘도 시간의 순행적 흐름인지 아니면 역순행적 흐름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 있어. 그런 것들도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방학 동안에 연습했던 그런 그 작품과 관련된 기본적인 접근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문제 풀 때 처리해야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직접적으로 다 쪽지 시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해설에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처음이야. 처음에 한번 좀 집중해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뭐 틀린 문제 다시 한번 보고 해설 보고 이해가 제대로 됐다고 하면 쪽지 시험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게끔 될 거라고. 쪽지 시험을 위한 또 다른 공부가 필요하지 않게끔. 그런데 그게 안 돼. 당연히 공부를 해야지. 지금 어떤 부분에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런 건 빼고 그런 거는 반드시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쪽지 시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본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다음에 기말고사까지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 우리 언제부터 내신 대비를 해야 되냐면 5월 말 5월 말 혹은 6월 초부터 해야지 5주 나옵니다. 지금 빠른 학교는 6월 말에 시험이 있어. 그래서 6월 언제지? 28일인가 26일? 이때부터 시험이 있는 학교가 있어서 5월 말에 해야 한 5주 정도가 나올 거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한 3번 정도밖에 안 돼. 2번이야? 아니지. 3번이야, 3번. 날짜 봐봐. 하나부 25일. 그것밖에 안 돼.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남은 기간에 최대한 그 기본 개념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쪽지 시험을 앞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하겠다라는 것과 물론 수업 중에 한 내용, 수업 중에 문화 하게 되면 그것도 쪽지 시험에 낼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내가 수업 중에 하는 문학 작품들은 다 우리 1학년 때 배우는 그런 교과서에 들어있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접할 수 있을 법한 작품들로 구성을 한 거니까.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없어요.